감정평가사가 대자의 앙평가사입니다. 직장 병행하시면서 무휴직으로, 2차는 무휴직이었습니다. 무휴직으로 1년 9개월 만에 합격하신 김지수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자, 이론 편입니다. 이론은 몇 점 나오셨죠? 제가 이론은 44점 나왔습니다. 뭐 점수로 보면 높은 점수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론 과락만 넘기면 거의 2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될 정도로 이론이 이제 과락이 많았는데 44점 나왔다는 거는 정말 준수한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론도 시기별 공부 방법 궁금합니다. 일단은 3월에 스타트를 끊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3개월 공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전에 물론 이제 실무랑 법규만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네. 그래도 스터디 가시거나 하면은 네. 뭐 이론 시간에 어떻게 하셨나요? 스터디는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공부를 안 해도 문제를 보면 대충 뭘 물어보는지는 알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실무나 법규에서 주어들은 내용들로 어떻게든 양을 채워서 제출을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든 양을 채웠다는 얘기는 100점을 풀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론 강의를 안 듣고 실무랑 법규에서 주워 들은 걸로?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답안 제출한 거를 스캔을 해서 다 모아두고 있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가득 채워서 제출을 했었죠. 물론 이제 그렇겠죠. 정식으로 이런 과목을 배운 건 아니니까. 근데 네. 제가 여기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쓴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이론을 뭐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기까지 있을 때 네. 3기 마지막 주차에 돼서야 처음으로 물론 저희 때는 이제 20페이지긴 했는데 양을 다 채워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네. 전까지는 양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할 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막 말도 계속 안 나오고 근데 이거를 딱히 강의를 듣지 않고도 다 네. 채우셨다고 하시는 걸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뭔가 노하우가 있나요? 네, 사실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뭐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께서 신문사별로 신문을 던져주시면서 사설이 뒤에 있잖아요. 그 필사를 해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한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논술로 또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글을 많이 써본 경험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쉽게 답안을 채우는 능력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진 않았던 거죠. 답안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기본기가 있으시군요. 사실 여기 이제 인터뷰를 해봐도 느껴지는데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하지 않은 걸 그냥 갑자기 툭 물어봐도 평가사님은 되게 차분하고 조리 있게 쭉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좀 조리 있게 풀어내는 능력은 약간 어릴 때부터 많이 길러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는 조금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수험 기간 동안 늘리기는 조금 진짜 쉽지 않은 그쵸. 약간 좀 타고나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특출난 분들이 보이긴 해요. 정말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론만큼 이렇게 타고나야 되는 과목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타고난 사람은 상위 몇 %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범죄들끼리 평범한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는 싸움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에 이런 공부 시작하셨어요. 네네. 이번에도 이런 강의 뭐라 들으셨나요?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론 기본 강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도 부담되지 않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안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듣고 복습은 안 했죠. 자, 그러면 좋아. 이틀 만에 기본 강의 다 들었어요. 네네. 그러고서는 뭐 하셨어요? 제가 강사님을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서점에서 이제 그 신림동의 법문 서적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강사님들별 기출문제 예시답안을 봤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별로 답안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것도 확인을 했고 답안 구성 방법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맞는 강사님의 답안을 찾아서 이제 그분 강의를 듣고 이제 그분 기출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안 들으셨나요? 듣긴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들었던 강사님은 첨삭을 오프라인 수강생에게만 제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몰아서 빨리 딱 듣고 이제 시험 막바지에 참석을 했었죠. 문풀 강의를.
그러면은 네. 기본 강의만 듣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출문제집 사서 그것만 반복적으로 보고 마지막에 문제풀이 강의 잠깐 가보고 시험에 들어갔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사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 예. 기출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나요? 사실 저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 쟁점들만이라도 좀 숙지를 해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출문제집 예시 답안을 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넓은 범위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치를 채가면서 좀 범위를 많이 좁히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좁힌다는 게 뭐 기본 강의 들은 내용을 다 숙지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집에 나왔던 논점들로만 확 줄였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출 문제집을 언제 푸셨어요? 그러니까 풀었다기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답안을 보고 이렇게 목차를 잡는구나? 예, 그쵸. 그러니까 사실 기본 강의는 대학교 교양 수업 같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출 문제집만 계속 집중적으로 보면서 거의 필사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문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답안을 깔끔하게 쓰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고 이론 자체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답안지 보고 좋은 문장들, 이런 식의 흐름 좋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정리를 했다? 그쵸, 정리를 했죠. 근데 책에서만 정리를 하고 많이 반복하면서 계속 책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서브를 만든 거나 이런 거보다는 책에 표시하고 이거 참 좋은 문장 하면서 보고 읽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럼 기출문제집을 정말 시간 정해서 써본 적은 없었어요? 그 답안 자체를 쓰는 거는 문제풀이 그 첨삭하는 그거 외에는 하진 않았고요. 이제 문제를 보고 제가 목차 정도만 이렇게 가목차를 계속 많이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 잡는 연습만 하고 네네. 실제 풀로 써본 거는 되게 막판에 실제 문제풀이 강의 가서 해봤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기출문제가 뭐 많아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출문제의 목차 정도는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목차 잡아보고 이 목차 괜찮네 하면 그 다음에 또 풀 때도 네네. 저번에 했던 목차대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식으로 약간 외운 목차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사실 제가 짧은 기간 이론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별로 목차를 암기할 정도로 많이 보지는 또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 직전까지 그런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웠습니다. 기출 문제가. 기출 문제는 총 몇 회독 정도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 3, 4회독은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목차만 잡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그 목차를 좀 많이 잡는 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잘게 쪼개서 여러 개로? 잘게 쪼개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사실 목차만 잘 잡으면 그 밑에 쓸 내용은 한 3줄 정도로만 저는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만 잘 잡아두면 그 안에 부연 설명은 간단하게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차 잡는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외워야 될 정의 이런 것들만 따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외워야 될 정의 이런 것들을 빼내서 외우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는 그러면 뭐 서브노트 같은 거? 제가 아이패드를 썼거든요. 거의 메모장에다가 그냥 단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그것만 외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목차 두 문자 암기?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풀 때마다 목차가 되게 많이 달랐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보는 거는 시험 볼 때까지 이것만 하시다 시험장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 기출문제에 나온 쟁점과 이제 강사님께서 시험 막판에 4주 정도 출제 예상 문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딱 그 논점 정도만 챙겨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막판에 아까 얘기하신 걸로는 거의 이 법을 실무랑 법규를 1대1 이론을 8 정도 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상태로 그 3월부터 끝까지 이 상태로 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실무랑 법규를 이렇게 줄여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 건지. 사실 저희가 저희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스터디 점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지만 실무랑 법규는
처음부터 점수가 좀 잘 나왔어요. 스터디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빨리 인지를 한 상태여서 이론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사실 저는 이론 스터디나 뭐 문제풀이 첨삭 과정에서 40점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 등수 끝에 있었기 때문에 와. 이론을 이건 진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론 어떻게든 한 글자라도 더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론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진짜 쫄렸겠다. 그쵸, 이론 그쵸. 꽈랑 나서 이거 실무 벗기고 나가리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은 걸로는 이론 공부 범위가 네네. 기출문제집이랑 어떤 강사님이 이제 마지막 좀 출제 예상 문제 정도만 보신 것 같은데 네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좀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어요? 사실 다른 분들께서는 다양한 학원의 스터디 문제들까지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거는 있었어요. 근데 불안하더라도 시간도 없었고 이것마저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니까 이거라도 잘 챙기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게 뭐 이론과 관련해서 실무 기준 아니면 실무 기준 해설서 뭐 외웠나요? 뭐 얼마나 봤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 기본서가 있거든요. 많이 쓰시는. 이제 거기 보면 심화서에 강론이 이제 발췌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딱 그것만 봤고요. 실무 기준 해설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지금 강론 막 논점 많이 준비도 못 하시고 네. 딱 기출된 것만 보고 들어가셨는데 사실 올해 시험은 예. 좀 강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를 맞습니다. 들면 지자권이나 네. 뭐 에르두나 네.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뭐 대처가 안 됐겠네요. 사실 저는 합격하는 데 있어서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1번의 지식재산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던 강사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문제풀이에서 다뤄주셨었고, 이번에 에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끝까지 안 하다가 저희 그 수험생 단톡방에서 에루드를 꼭 숙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셔서 에르드 티셔츠 입고 다녀야 된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끝까지 안 보려고 하다가 너무 불안해서 시험 며칠 전에 봤었거든요. 좀 이런 좀 운이 많이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단톡방에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셔서 복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암기는 거의 의 정도? 네네. 의 정도만 하신 건가요? 의랑 뭐 정의, 법적 정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외웠고요. 또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의 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암기를 했습니다. 딱 그 정도로만. 네. 그게 딱 이제 그 정도. 최소한인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평가사님,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꼽아주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론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합격권에 계시는 분들은 글쓰기 수준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무차별하기 때문에 은근히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목차 안에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넣으면은 채점자가 제대로 잘 찾아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상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채점자가 이렇게 점수 주기 좋게 잘 나눠서 목차를 배분을 해가면서 답안을 좀 작성을 하는 게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뭐 할 말 있어도 네. 그만해요? 저는 목차당 3줄 이상은 절대 안 넘겨서 제가 아는 게 있더라도 3줄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딱 정제된 필요한 딱 두세 문장만 딱 들어갔던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부담은 없을 네, 테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그 공부하신 스타일 자체가 암기는 최소한으로 하시고 이해 글쓰기를 공부했다라고 해야 되나?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목차를 암기를 하고 문장을 암기를 하고 뭐 스터디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예시 답안을 반복해서 보면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지만 올해 2, 3번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원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들은 착실하게 숙지를 한 후에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론 과목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혹시 요것만 좀 더 했으면 이런 점수 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하늘에서 도와서 이런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론 공부 방법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